네, 안녕하세요. 티즈패디 성원보 감독이라고 합니다. 뮤직비디오랑 광고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을 꽤 오래 해가지고 2007년부터 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 듀오나 뭐 에픽하이 보네이터 했었고 그 오렌지 캐러멜 시리즈들 러블리즈나 이달의 소녀 같은 걸그룹들도 좀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신인 K-팝 그룹들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글쎄요.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원래 영화 동아리 했었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모션 그래픽 배워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취업을 엠넷으로 했었어요. 엠넷에서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이제 다이나믹 듀오 쪽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 뮤직비디오 하나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처음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뮤직비디오를 꼭 해야지 아니면 뭐 영상 꼭 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일단 일들이 주어지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. 뭐 그냥 일 없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.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안 망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약간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TV를 보거나 할 때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. 볼 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면은 뭐 요것보다는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일을 지속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내가 꼭 영상을 해야지, 뭐 영상에 몸을 투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조감독을 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 때 오히려 1, 2학년 때는 현장을 좀 나가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상업 현장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때 상업 뮤직비디오랑 상업 영화 현장 같은 데를 좀 다녔었고요. 취업을 뭔가 조감독이나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꼭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해서 감독이 돼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 세대 정도가 그 기존에 영상 만들던 세대랑 최근에 영상 만드는 세대가 약간 좀 이렇게 단절 같은 게 좀 있어요. 제 세대가 그 조감독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로 편집을 시작해서 자기 혼자 그냥 감독이 되는 첫 번째 세대인 것 같거든요. 지금 K-팝도 그렇고 CF 쪽도 그렇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냥 자기가 혼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 공부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감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저도 딱 그랬던 것 같고 계속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진짜 메이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,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,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모르더라고요. 아무도 모르고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도 없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영상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분야구나,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특히나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모든 규칙이나 룰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남들은 알고 있고 나는 모르는 뭐가 있지 않나, 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나, 배워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, 업계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거구나,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생계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뭔가 배고픈 예술가가 돼야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거든요. 처음에 뮤직비디오 일들이 들어올 때 엠넷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이쪽이 돈이 더 잘 벌리겠는데?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생계적인 부분은 뭐 딱히 어렵거나 한 거는 없었고 어찌 보면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영상을 다룰 줄 알고 편집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고 이렇다면 쓰임이 되게 많았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엠넷을 다닐 때, 회사를 다닐 때 한 달에 이만큼을 벌었으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는 무조건 그것보다는 더 벌어야 된다. 저는 좀 더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일들을 하고 조금 더 내가 노동력을 많이 쏟으니까 당연히 돈을 그만큼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기준은 저는 한 달에 무조건 최소가 300만 원은 무조건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
그리고 그거를 빼놓고선 나머지 비용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물론 뭐 되게 저예산 비디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좀 아쉬울 때가 있긴 있거든요. 그래도 내 몫의 그 비용은 꼭 챙겨놓고 나머지로 일을 해야지 그게 자기 실력껏 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. 좀 젊은 감독들이나 신인 감독들이 어떤 그 일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을 막 그냥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도 일종의 좀 치팅이라는 생각도 하고, 소위 말해서 열정페이잖아요. 저는 그게 열정페이를 보통은 시장에서 갑들이 강요한다기보다 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.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뭐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항상 재밌는 건 아닌데,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걸 뭐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요.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라기보다 진짜 힘들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.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도 되게 많고, 그냥 되게 진지하게 뭔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고, 그냥 이거 되게 고되다, 힘들다,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, 그런 생각은 뭐 일 자체가 어려우니까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가능성을 발견했던 때라기보다 어쨌든 쓰임이 있으니까 계속 불러주지 않을까? 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미대나 예체능계 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뭐 디자인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사진도 찍고 영화도 찍고 했었는데, 내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.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내가 모르는 뭐 굉장한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닐까?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, 어쨌든 일이 주어지고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쓰임이 있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편하게. 망했다 싶을 때도 있고, 망했다 싶었는데 별 상관 없었던 적도 있었고, 망했다 싶었는데 진짜 망했을 때도 있었고, 잘 찍었다 싶었는데 못 나온 경우도 있었고,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. 걱정.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다른 창작이랑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게 남의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.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클라이언트한테 미안한 것들도 좀 있는 거고, 저는 정말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, 이 사람들한테.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. 특히나 요즘 K-POP 아이돌 비디오를 찍거나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어린 10대 애들, 굉장히 그 어떤 꿈과 열망이 넘치는 그런 애들인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.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좀 미안하죠.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제가 뭔가 일을 하거나 할 때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은 아닙니다. 제가 한 달 정도 그냥 완전 마음 편하게 놀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내가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. 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물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거나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의 욕망이 없지는 않은 건데, 그거를 생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. 실제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, 다른 상황에 가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. 최근에 그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해본 경험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. 사실 비디오들은 뭐 결과물도 당연히 중요는 한 건데,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내가 이걸 해봤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예시로 든다면 드론 촬영을 해봤다. 내가 수중 촬영을 해봤다. 내가 액션 시퀀스를 한번 찍어봤다. 내가 해외에서 연출을 해봤다.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고, 뭔가를 왜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
남들 앞에서 뻐기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나 이런 거 해봤고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.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한 300~400편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영상을 하나도 갖고 있는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그걸 했다라는 그 기록이 중요한 거지, 경험해봤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뭔가 성장을 하겠구나,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상 감독과 실제 영상 감독은 너무너무 다르고요.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능력이나 조건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고요.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감독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아티스틱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좀 기대하기도 하고, 감각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, 물론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한 것도 맞고, 사실 어떤 날은 포토샵을 하고 어떤 날은 뭐 프리미어 하고 막 그 레퍼런스 찾아보고 회의하고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다가도 어떤 날은 엑셀 보면서 숫자 다 맞추고 타임테이블 만들고,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것들이거든요. 폭넓은 측면으로서의 능력치 같은 게 요구되는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막연하게 영상 감독, 묘하게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,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진짜 건축하는 사람들이랑 훨씬 더 비슷한 종류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영상이라는 게 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. EXI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었고 위아래 뮤직비디오 제가 만들었거든요. 그건 겁나 야한 거죠. 근데 그때 당시는 기획사들이나 그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냐 라는 게 그들의 요구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이디에이션을 해보고 어떤 그 방법을 찾아봤던 것이고, 요즘은 또 그런 거 만들면 또 큰일 나잖아요.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게 되고요. 결과물에는 당연히 저의 취향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는 되어 있지만 그 결과물 자체가 저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,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300편, 400편씩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영상물이 내 얘기를 하는 거면은 그렇게 많이 만들기가 어렵죠. 그게 아니라 저는 남의 요구를 대신 이런 방식으로 풀어준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영상물에서 나오는 것이 이 감독의 생각이나 이거를 완전히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. 실제 내가 일을 하는 방향성이나 방법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시대에 맞춰서, 그리고 그때그때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영상 감독이라는 직업은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. 왜냐면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고요. 그러니까 뭔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서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되게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그런 일이어서 성취감이나 보람도 꽤 큰 직업인 것 같고, 그리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. 요즘 영상 일 하는 사람 중에 일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없지 않나요? 사실 다들 일이 많아서 힘든 거지,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, 영상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건지,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일반인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업황 자체가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기에 좋은 분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